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리를 소리를 받아들여서 청각이라고 하는 소리 자극을 통해서 청각을 이제 형성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이제 이 소리가 어떻게 이제 청각으로 형성이 되는가를 이제 귀의 구조를 보면서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소리라고 하는 거의 정체를 먼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소리는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청력, 귀가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검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요 소리곱새인데요. 이 소리곱새를 띵 하고 울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쨌든 이 소리곱새는 이렇게 미세하게나마 눈에는 잘 안 보이겠지만 양쪽으로 진동을 합니다. 떨리게 되겠죠. 떨면서 무엇을 하느냐라면 주변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자들, 공기 분자들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쪽으로 예를 들어 내가 밀었다 하면 공기 분자들이 쫙 이렇게 밀어내는 거죠.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한번 가죠. 그러면 이렇게요. 다시 돌아오겠죠. 또 다시 가겠죠. 또 다시 돌아오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소리 파동이 에서 공부했던 것이 이제 기억이 좀 날 겁니다. 그래서 공기가 분자들이 밀한 곳, 소한 곳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파동이라고 하는 진동이 전달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소리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공기 분자들이 얼마나 힘을 많이 가지고 있겠어요. 그죠? 굉장히 작아요. 사실 이것들이 우리 몸 피부에 닿았을 때는 어떤 느낌도 잘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귀라고 하는 감각기관은 어쨌든 이것을 청각을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귀의 구조는요. 이것을 잘 받아들이도록 잘 놀라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귀의 시작은 귓바퀴인데요. 이 귓바퀴는 이 미약한 소리 자극을 최대한 모으는 그 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귓구멍을 통해서 이제 쭉 들어가는 길, 이 길을 이제 바깥에 있는 귀, 그리고 길도자, 그래서 웨이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웨이도를 통해서 이 자극들은 점점 이 파동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작은 어떤 공기 분자들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울리는, 그래서 이제 몸 안에 진동을 전달시키는 그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이냐면 영어로는 eardrum, 북고자예요. 그래서 북고, 그러니까 얇은 북과 같은 막, 그래서 고막이라고 부르는 곳이 생기는데요. 이곳에 이제 공기 분자들이 충돌하면 이 고막은 둥둥둥 울리게 되겠죠. 굉장히 얇고 우리가 조금만 사실 문제가 있어도 고막은 잘 찢어질 정도로 얇은데요. 이 공기 분자들의 어떤 진동에도 이 고막은 흔들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면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바깥에서 볼 수 있는 외이라고 하는 공간이 되죠. 자, 그 내부로 들어가 보면 이제부터는 이제 중이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보통 우리가 이제 감기 걸리면 중이염 많이 오죠. 그죠? 이 부분이 이제 세균에 감염되었다는 곳인데 중이라고 하는 공간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중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리를 증폭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분자들의 어떤 부딪힘, 충돌 이게 사실 크지 않아요. 힘이. 그런데 이것을 청각이라고 하는 어떤 자극으로 만들어내려면 최대한 작은 이 자극을 최대한 증폭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중위에서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증폭할 때 어떤 전략을 쓰느냐, 그거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몸무게가 60kg이에요. 60kg 중이라고 칩시다. 이 사람이 바닥을 발로 꽝 찼어요. 자, 그래서 바닥에다가 어떤 힘을 가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이 신고 있는 운동화가 이런 큰 신발을 신고서 바닥을 꽉 쳤단 말이에요. 그때 가했었던 힘. 근데 이 힘을 조금 더 증폭을 시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사람이 신발을 바꾸면 돼요. 이 60kg이라고 중이라고 하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어떤 힘은 동일하지만 만약 이 사람이 하이힐을 신었다. 정말 뾰족한 하이힐을 신었다고 생각을 해주면 하이힐의 면적은 그죠? 운동화의 면적은 이렇게 생겼는데 하이힐의 면적은 이렇잖아요.
동일한 60kg 중이라는 힘이 서로 다른 면적에 가해지면 상대적으로 면적이 작은 이 부분이 훨씬 더 힘이 집약되고 강해지는 거죠. 이게 사실 압력의 개념이죠. 압력은 단위 면적에 대한 힘이잖아요. 그래서 요 중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위해서 고막에서 이제 전달되어서 들어가는 최종,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가는 그 부분은 막의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작게. 여기가 한 50이면 한 2.3, 그래서 거의 3.2, 한 15, 16배 이상의 면적 차이를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소리를 증폭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이제 사실 이제 뼈들이 존재하는데요. 뼈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이 세 개가 달그락달그락 고막이 둥둥둥 울리면 뼈가 달그락달그락, 두 번째 뼈도 달그락달그락, 세 번째 뼈도 달그락달그락 움직이면서 점점 그 자극이 강해지는 거죠. 이 뼈들의 이름은 사실 다 이름이 있긴 한데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냥 귓속뼈 이렇게 불러주기로 했습니다. 얘의 역할이 바로 소리를 증폭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는 아까보다는 훨씬 강한 힘으로 이제 자극이 완성이 되고 있어요. 자, 이제는 이제 마지막 안쪽, 가장 안쪽에 뇌이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자, 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이 뇌의 안쪽은 좀 독특하게 생긴 기관이 존재해요. 이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볼 반골이관이고요. 여기는 다음 영상에서 볼 전정기관입니다. 그리고 요 아랫부분은요, 모양이 무슨 동물을 닮았는지 한번 보세요. 무슨 동물 같은가요? 네. 여기는 달팽이관, 달팽이와 닮았다 해서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잠깐 저는 이 달팽이관의 이 달팽이를 좀 풀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시 펴서 달팽이를 좀 필게요. 좀 민달팽이 같은 느낌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고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 달팽이는 독특한 림프라고 하는 액체로 들어 있습니다. 액체입니다. 액체가 이 안에 가득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공기 분자의 진동, 그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뼈들에 달그락거리는 어떤 물리적인 진동, 여기서부터는 림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진동이 파도처럼 어떤 물의 파동으로 이제 전달이 되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칸막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두 층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파동이 전달되게 되면 색깔을 좀 바꿔봅시다. 파동이 전달되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런 식으로, 그죠? 철썩철썩 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그렇게 전달이 돼서 나중에 이제 여기 또 하나의 막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자, 이럴 때요. 그러면요, 그 청각세포라고 하는 애는 어디 있을까요?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청각세포가 존재해요. 여기. 요 청각세포들을 한번 제가 좀 확대를 해서 그려볼게요. 확대를 해보면요. 여기 칸막이가 있고, 그쵸? 그리고 그 위에 청각세포가 앉아있고, 얘들이 이렇게 털을 갖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그려보면요. 얘들이 이제 전부 다 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약간의 어떤 지붕과 같은 구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그 어떤 파동이란 게 전달이 돼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 파동의 어떤 전달에 의해서 얘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렇게 위아래로 점핑을 하는 그런 느낌이 될 거예요. 점핑을 하게 되면서 점핑을 하면서 이 털들이 이 위에 지붕에 부딪히면서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던 털이 약간 이런 식으로 구부러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것이 어떤 전기적 신호로 바뀌게 되는데, 그 전기가 지나가는 그 길이 이제 신경인 거죠. 여기서는 청각신경이겠죠. 청각신경을 통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청각신경의 끝이 바로 우리 뇌로 전달이 되면서 전반적인 어떤 청각에 형성되는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132쪽에 첫 번째 정리하는 그 첫 번째 1번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까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청각의 경로를 한번 먼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청각의 경로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처음에는 소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소리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그죠? 공기의 파동, 그죠? 이것이 이제 귓바퀴를 통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귓구멍을 통해 웨이도를 지나고, 그리고 첫 번째 막인 고막, 이게 그 괄호 안에 빈칸이겠죠? 고막을 울리게 되고요. 이 고막은 귓속뼈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귓속뼈는 중위 부분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표시를 했어요. 중위 부분에 있어서 얘는 소리를 증폭시키게 되고요. 그런 다음 달팽이관에 들어오는데, 달팽이관은 무엇이 있어요? 이 안에 쓰질 않았네요. 청각 세포가 있어서, 얘들이죠? 청각 세포가 있어서, 그래서 얘들은 그것을 청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해 주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소리라고 하는 것들이 형성이 되죠. 빈칸의 두 번째 빈칸은 청각세포겠네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청각의 형성 경로를 볼 수가 있었어요. 정말 멋지죠? 그죠? 한 가지 구조만 더 추가해서 설명하고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그 130쪽의 그림 보면은 웬만한 구조들은 다 썼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설명하지 않은 두 가지 구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 인두관이라고 하는 걸 겁니다. 귀 인두관을 한번 찾아보세요. 132쪽에. 그 귀 인두관을 한번 보시면 어디에 있냐면 이 중위 공간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내려가는 관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왜 이름이 귀 인두관이냐라고 본다면 귀와 인두, 목 부분에 있는 인두와 귀를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귀고요. 여기는 이제 인두, 끝으로 가면 인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연결하기 때문에 귀 인두관이라고 부르고요. 옛날에는, 그리고 지금도 쓰긴 하는데 유스타키오 관이라고도 불렀던 관이 있습니다. 자, 이 관의 역할을 한번 찾아보세요. 교과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귀 내부와 바깥의 압력을 같게 조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좀 더 내려서 볼까요? 자, 우리가 이 귀 인두관을 자주 사용하는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산에 올라갈 때예요. 산에 올라가기 전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사람이 있고요. 서 있어요. 그리고 내 귀 안에 공간에는 공기가 들어있고요. 이 공기의 힘은 일기압이에요. 그리고 바깥의 공기도 여전히 일기압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높은 산 위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한라산. 올라갔을 때 생각을 해보죠. 이 사람은 자기 안에 몸 안에 있는 공기 그대로 들고 올라갔기 때문에 귀 안에 공기는 일기압입니다. 그런데 바깥의 기압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깥 공기의 압력은 낮아지죠. 그죠? 그래서 좀 과장을 해보죠. 0.8기압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내부에는 1기압인데 바깥은 0.8기압이야. 내부가 고기압, 바깥이 저기압. 그럼 내 몸은 빵빵해지겠죠. 특히 이 귀 안의 공간이 빵빵해질 겁니다. 이 그림으로 치면요. 어디가 빵빵해지냐면요. 보통은 이런 데는 다 뼈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빵빵해질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사실 어디가 빵빵해질 거냐면 고막, 이 얇은 막들이 이제 빵빵해질 거예요. 고막 같은 경우는 아주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빵빵해집니다. 굉장히 많이 얘가 아프겠죠. 잘못하면 터질 수 있겠네요. 그죠? 굉장히 많이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 안에 공기가 이렇게 기압이 높기 때문에 그냥 공기가 많기 때문에 공기를 빼주는 거죠. 이 귀 속에 있는 공기를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빼주겠어요? 바로 이 귀 인두관을 통해서 공기를 빼주는 거죠. 그래야만, 그래서 목으로 통해서 공기가 빠져나가야만, 입으로 통해 나가야만, 그래야만 내 안에 공기의 힘을 줄여서, 기압을 줄여서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이 어떤 이게 팽팽해지는, 내가 내 귀 안이 이렇게 팽팽해지는 이런 느낌을 우리는 뭘로 이렇게 알고 있냐면, 이렇게 귀가 멍멍하다, 그쵸? 비행기 타거나 산에 올라가거나 귀가 멍멍하다, 그 느낌이 바로 이 느낌입니다. 고막이 팽팽하게 가는 느낌.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이 귀 인두관을 사용하나요? 보통은 침을 삼킬 거예요. 침을 꼴깍 삼키면 보통 그때 이제 식도를 사용을 하게 되죠. 식도를 사용할 때는 보통 그 옆에 있는 기도, 기관, 옛날에 배웠던 기관이죠. 그 기관을 순간적으로 막아줍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이 식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기도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보통 그게 싹다 막아주거든요. 내가 침을 꼴깍 삼키면 식도를 사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가 살짝 막히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목이나 이런 이제 코, 후두나 인두 부분에 공기가 순간적으로 진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진공 상태가 되면 여기 공기가 많은, 상대적으로 이게 많은 데서 진공 상태 쪽으로 공기가 자연스럽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보통 침을 꼴깍 삼키면서 유스타키오관을 사용할 수 있는, 보통은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공기가 많고 여기도 공기가 많아서 유스타키오관으로 공기가 잘 흐르지 않는데 꼴깍 삼킴으로써 것을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어쨌든 유스타키오관의 기능, 압력 조절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른 바도 다 잘랐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귀의 다른 기능이 있어요. 소리 자극이 아니라 어떤 자세의 변화, 기울기라든가 어떤 회전,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그러니까 평형 감각, 이것을 이제 만드는 그 기관이 귀 안에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